혹시 너무 생생해서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꿈 꿔보신 적 있나요? 15세기 조선에서 바로 그런 꿈 하나가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건 하룻밤의 꿈에서 시작된 한 폭의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둘러싼 아주 깊고 흥미로운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1447년입니다. 안평대군이라는 왕자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한 꿈에서 깨어나요. 근데 이 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라질까봐. 그래서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을 급히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을 그대로 그려주게. 바로 이 그림, 몽유두원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그림 앞에 두 명의 감상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죠. 한 명은 이 꿈의 주인인 안평대군, 다른 한 명은 명나라와 일본으로 가면서 말 그대로 세상을 본 노련한 외교관, 고득종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과 대화를 통해서 이 그림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자의 생시 같았던 꿈. 이게 안평대군이 꿈에서 깨자마자 두루마리 맨 앞에 직접 쓴 글이에요. 그 다급함이 느껴지시나요? 사라져가는 기억의 조각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던 그 절실함이요. 그만큼 대단한 꿈이었던 거죠. 안평대군이 그림 속 이 좁은 물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꿈에서는 저 물길이 훨씬 더 깊었네. 하지만 화가 안견은 현실의 붓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꿈처럼 아득하게 깊게만은 그리지 않았던 거죠. 바로 여기가 꿈의 환상과 현실의 기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고득종의 감상평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는 거대하고 광활해서 멀리서 감상하게 되는 중국 산수화랑은 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좁은 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을 꿈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이제 시선을 그림 자체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그림이 담긴 두루마리라는 물건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15세기 선비들이 예술을 어떻게 즐겼는지 그 방식을 엿볼 수 있거든요. 이 두루마리는 그냥 그림 한 장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하나의 소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당대 학자들이 쓴 찬사들을 한번 보세요. 사용된 종이의 질감, 색깔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걸 통해 각 인물의 지위나 개성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종이 자체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종이를 고르는 것 하나하나까지 모든 게 다 의도된 거였어요. 하나의 예술작품을 함께 완성해 나가는 공유된 경험의 일부였던 거죠. 이건 그림을 넘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교류 방식과 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산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림 속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가 예상치 못한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림 맨 왼쪽에 있는 산의 능선입니다. 세상을 두루 경험한 외교관, 고득종의 날카로운 눈이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고득종은 이 산을 표현한 방식이 우리가 알던 조선의 산과는 다르다고 콕 집어내죠. 이 조선 왕자의 꿈 그림 속에 외국의 영향이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고득종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그냥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명나라와 일본을 오간 아주 경험 많은 외교관이었어요. 그의 눈은 수많은 외국의 풍경과 예술품들을 보면서 단련되었던 거죠.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화가 안견은 안평대군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수많은 중국 걸작들을 마음껏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중국 북송시대의 대가, 곽휘의 화풍을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 영향이 그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따라 그린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서로 다른 스타일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창작에 대한 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안평대군이 직접 한 말이에요. 형태가 없는 자신의 꿈에 어떤 형태를 주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던 중국 화풍이라는 형식을 빌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눈은 결국 기억으로 그린다. 안견의 머릿속에서 그가 봤던 중국 그림에 대한 기억과 안평대군에게 들은 조선의 꿈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태어난 겁니다. 기억이 곧 창작의 재료가 된 거죠. 이 그림이 얼마나 세심하게 기획되었는지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디테일이에요.
안평대군은 고득 중의 글씨 뒤로 그 앞에 썼던 사람들의 글씨가 희미하게 비치도록 일부러 얇은 종이를 골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를 겹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역사, 그리고 존경이라는 생각까지 겹쳐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토록 비범한 예술 작품이 궁극적으로 원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묶은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언가를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욕망을 뜻하죠. 안평대군은 자신의 꿈을 그림이라는 형태로 단단히 묶어두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평대군이 내린 철학적인 결론입니다. 꿈속의 이상향, 그 도원경은 현실에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꿈속에 머무를 수 없을 때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예술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이에요. 세상을 다하는 현실적인 외교관 고득종마저도 이 그림에 대한 글을 쓰다 마지막에 감정이 북받쳐서 손이 떨렸고, 신선은 없다고 쓰면서도 잠시나마 그 꿈이 진짜이길 바랐다고 고백합니다. 예술이 현실을 뛰어넘는 순간이죠. 안평대군은 자신의 꿈을 비단과 먹으로 묶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 어떤 꿈을 또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 두려고 애쓰고 있을까요? 600년 전 이 걸작이 지금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